네, 동키TV입니다. 오늘은 토지 공개념에 대한 개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4.15 총선 이후부터 이인영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이재명까지 토지 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을 하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과연 토지 공개념 개헌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지 공개념에 의한 개헌이 되면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종말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국가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민족은 존속하겠지만 전혀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헌인데 왜 이렇게들 조용할까요? 그 이유는 일단 국민들이 헌법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헌법을 읽어보지 않은 헌법 조무사 김제동이 헌법을 강의하는 나라죠. 그래서 일단 헌법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기본법이자 최고법입니다. 국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최고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어떤 법이든 헌법에 위반돼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폐기가 되는데요. 모든 법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라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는 이 5가지 법 형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합니다. 흔히 한국인들이 야 법대로 해 이런 말을 하는 건 저 5가지 법 형식 중에 법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총선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드는 이 법률부터 국민들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고 명령, 규칙, 조례로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헌법은 이런 법률에 의해서 법률마저도 파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서만 만들 수 있고 법률은 국회가, 명령은 대통령이, 규칙은 장관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란 이 3권 중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갖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저 최고법인 헌법을 왜 저렇게 개헌을 하고 싶어 할까? 그건 바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야 되기 때문인데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공산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형태지만 공산주의는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형태로 토지를 공공화시킴으로써 모든 국민의 재산을 통제하는 게 가능해지죠. 여러분들은 흔히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국을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완전한 자본주의나 완전한 공산주의 이런 국가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인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통제가 있고 공산주의인 북한에서도 국수 한 그릇 정도는 개인이 사고 파는 자본주의 모습이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 국수를 내 맘대로 사 먹는 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즉 부동산을 통제하게 되면 전 국민의 대부분의 재산을 국가가 통제하고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개념화함으로써 실현하려는 거죠. 여기에다가 토지는 공공의 것,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는 선동 용어로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의 것이라는 말은 권력자 내 거라는 말하고 똑같죠. 공공의 것이라는 명목으로 걷어들이고 그 돈의 집행 권한을 권력자가 가져감으로써 약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부동산 규제를 이렇게까지 했는지 연결이 좀 되시나요? 주택도 결국은 주택의 토지 지분을 거래하는 거라서 토지 거래나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올려서 일단 서민들의 터전을 빼앗은 뒤에 전부 국가 소유인 임대 아파트에 쳐넣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의 집주인이 되고 모든 국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아무튼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까지 해가면서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을 했던 나라죠. 그때 북한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겼더라면 제일 먼저 했을 개혁이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김일성은 실제로 북한을 세운 뒤에 가장 먼저 토지 몰수를 진행해서 인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빼앗은 뒤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북한을 세웠죠.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서 개헌을 했고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10차 개헌이 되는데 현재 한국의 헌법을 보면 사실 민주공화국을 칭하고 있지만 빨갱이들의 노력으로 사회주의 조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상태예요. 헌법 119조의 규정을 보면 1항과 2항이 이런 식으로 모순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본주의의 진영에서는 1항을 원칙, 2항을 예외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문재인과 공산주의자들은 1항과 2항을 동등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면서 맞서죠. 즉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이기도 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남자이면서도 여자다 이런 소리나 다름이 없어요.
아무튼 4.15 총선으로 현재 민주당은 건국 이래 180석이라는 막강한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은 150석만 모이면 국가의 모든 법률을 개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개헌, 대통령 탄핵 이 두 가지는 200석이 필요한데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봤듯이 당시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의석이 적었는데도 탄핵에 성공하죠. 자, 이제 180석이 된 민주당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겠죠. 100년 동안 이 땅에서 공산화를 시도했던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아마 내년 대선쯤에는 개헌을 시도할 듯한데 지금까지 한국 상황을 볼 때 좀 어떤가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개헌안에 찬성표만 던져준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토지 공개념에 의한 공산국가가 되겠죠. 저는 사실 작년 총선 이후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개인적으로 투자활동을 해서 축적한 재산으로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해뒀는데, 그래서 내년에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되던 어느 당이 총선에서 이기던 이제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포기했습니다. 누가 정치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이 계몽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게 제 신념이고, 우리 국민들이 계몽할 때까지 과연 국가가 벼터줄까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